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수원을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선생님이고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워크북 안내도 같이 좀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워크북 안내까지 한번 확인하고 HDM은 연결이 자, 일단 간단한 선생님 소개하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쉬어서 약간 목에서 스크래치 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시고, 행여나 여러분들한테 이게 비말이 피어서 감기에 걸릴 수 있을까봐 마스크를 좀 끼고 왔어요. 알겠죠? 물론 독감은 아니지만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좀 나을 때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좀 끼고 할게요. 그렇다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알겠죠? 선생님 이름은 윤성욱 선생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수원 B, 그래서 수원을 이렇게 5, 6주간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수와 로그부터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로 보면 5주차인데 지수와 로그에서 기본기를 지금 까먹은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미리 좀 하고 와요. 지수가 뭐야, 로그가 뭐야, 이 정도는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도형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얘는 베이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삼각함수 활용 부터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건가, 라는 빌드업을 오늘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수능 문제를 우리가 천천히 다가가면서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충 프린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충 프린트와 함께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책은 지금 보통 우리 컨텐츠가 좀 궁금할 텐데 컨텐츠는 제가 그 대성말맥의 이창모 선생님하고 컨텐츠를 보면 그 심화특강 플러스 개념의 정상입니다. 좀 이제 책이 두껍죠. 그래서 해설은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배부할게요. 알겠죠? 이게 책이나 해설이나 원래 한 분인데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해설은 따로 인쇄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설은 또 중간에 나눠주면 누구는 또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다 배부할게요. 대신에 답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고 나서 답을 메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그냥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렇게 해서 나름 그래도 검증된 컨텐츠 이창구 심화특강 개념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좋은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될 거다. 자, 워크북이 총 3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원별 워크북이에요. 단원별 워크북의 출처를 얘기하자면 교육청 기출이에요. 뭐 사관학교 기출 이런 거. 근데 최근의 기출은 다 이 안에 넣었어요. 책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 이 워크북에 있는 건 약간 옛날 기출이에요.
문제가 약간 예스러운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기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좀 요즘스럽지 않네 이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고, 그래도 정말 기출이라고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세요. 알겠죠? 대신에 요 보충 프린트에 있는 것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됐나?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 4점짜리 위주로 연습하겠다는 학생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 프린트로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단원별 워크북은 한 오름, 두 오름, 원 스텝, 투 스텝 돼 있는데 다 풀어오시면 보통 60문제 정도예요. 한 주에 딱 하기 좋은 분량이에요. 너무 쉽다라는 학생은 요거 풀고 보충 프린트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두 개가 나갑니다. 하나는 스피드 모의고사. 스피드 모고는 2점, 3점으로만 이루어질 때 총 17문항. 그래서 스피드 모의고사는 17문항 20분 제곱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고3이잖아요. 고3이다 보니 선택 과목을 아직 제가 한 바퀴 못 돌아서 모의고사 범위에 있는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은 선택 빼고는 15분 제곱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임 어택 모의고사. 타임 어택 모의고사는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씩 뺐습니다. 27문항짜리고요. 이 27문항짜리를 몇 분 안에 풀면 되냐? 70분 제곱 푸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오버돼도 돼요. 80분까지 푸셔도 됩니다. 역시 선생님, 저는 아직 선택 과목을 다 하지 못해서 다 올 그냥 과목으로 풀기엔 조금 힘든데요 하면 선택 빼고 5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 요거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한,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제. 얘는 2, 3점짜리 실수를 줄이자. 그 다음에 얘는 그주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3개씩 하다가 중간중간에 2주마다 한 번씩 모의고사를 줄게요. 4분짜리. 알겠죠? 그래서 혹시 고3 애들 중에서 내가 지금 100분짜리 30문제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학생은 2주에 한 번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다음 주 나한테 제출을 하시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보고 예쁘게 검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국어에 가서 제가 집에서 검사한 다음에 수요일날 나눠드릴 거예요. 알겠죠? 가져가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올려놓을 거예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1일 테스트 들고 가죠. 반장이 들고 갈 거예요. 반마다. 그럼 그 반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에 맞춰서 제가 그 과제를 올려놓으면 아마 여러분 반장이 1일 테스트 들고 가면서 같이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수령하시면 되고, 수령하면 다시 교무실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름을 꼭 쓰셔야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뭐 과제를 잘했으면 잘했다, 뭐가 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자, 피드백과 함께 검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됐나요? 자, 오늘은 교재에 있는 내용과 함께 보충 프린트로 내용을 좀 써가면서 내용 정리를 하고요. 그럼 얘들을 한 번씩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진행될 겁니다. 수원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옛날의 기억을 좀 떠올린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알겠죠? 자, 사인 법칙이 뭐냐 라고 하시면, 사인 법칙은 이렇게 돼 있죠. 원이 있고 외접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외접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교과 개념부터 하겠습니다. 각 A, 각 B, 각 C 있고, 여기 A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마주보는 변 B, C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그 원의 반지름 길이 R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사인 법칙의 교과 개념은 뭐예요?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B,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 ER, 그 지름의 길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A 대 B 대 C라는 길이 B는 곧 뭐예요? 사인의 B와 같습니다. 자, 이게 언제 나왔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 6월 문고사에 나왔습니다. 작년 6월에 나왔죠. 6월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3 sin A, 2 sin B,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sin A 대 sin B가 몇 대 몇? 2 대 3이구나. 그러면 결국에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대 B도 얼마? 2 대 3이구나. 이렇게 과정이 머릿속에 사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얘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교과적 개념 또는 모르고 있었다면 다시 정리하시면 되고, 수능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내신과 좀 달라요. 이제 보통 이 도형에 대한 문제가 13번 때 나오거나 11번 때 나오거나 12번 때 나와요. 10번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은 10번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12번에 나왔어요. 수능은 좀 꽤 어렵게 나왔어요. 6분은 쉬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봐봐요. 문제를 봤을 때 도형을 보고 얘를 사인 법칙으로 풀 거냐, 코사인 법칙으로 풀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풀 거냐 하는 머릿속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언제 적용할 거니, 그 적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적용 상황 첫 번째는 뭐냐? 각 두 개, 변 하나가 나오는 상황은요,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을 의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00% 우리는 각 두 개 변한 게 나왔으면 코사인 법칙보다는 사인 법칙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시기 바래요. 알겠죠? 보충 프린트 다 받지 않았나요?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쓰는데, 안 받았구나. 제가 나눠드릴게요. 받았죠? 모자라면 그냥 받아서 받아가시고 남으면 뒤에 놔두세요. 그냥. 되셨나요? 그래서 각두개 변 한 개인데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A, B, C.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하고 여기를 A,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AC의 길이 X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면 돼요. 얘를 구하여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X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자, 그겁니다. 사인 알파분의 A, 사인 베타분의
해서 그 x를 구하는 방향, 얘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들 머릿속에 이론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외접원이 주어지죠. 외접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실 사인 법칙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접원이 등장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사실 추론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뭘 생각을 하시냐, 첫 번째는 외접원이 등장했을 때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게 주어져 있냐, 또는 외접원에 반지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는 경우면 그냥 100% 사인 법칙으로 푸시면 돼요. 얘는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인 법칙 쓰자, 사인 법칙을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도형을 관찰해야 돼요. 이 상황. 자, 분명히 이 도형을 관찰했을 때 이런 도형이 나올 겁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럼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중학교 때 해서 알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 이 소두법은 다들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인 법칙의 적용 상황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머릿속에 기준이 생겨 있어야 돼요. 외접원이 등장했다면 일단 확인을 하는 거죠. 반지름 길이 있어 없어 확인을 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 없네,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냐 확인을 한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 이거 쓰면 돼. 근데 외접원 반지름이 있으면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으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인 법칙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까,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적용 상황은 이 두 개로 확인을 해놓고 우리는 사인 법칙이 어떻게 응용이 될까, 그리고 응용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접원 반지름 길의 두 개가 같은 원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자, 둘 다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여기도 외접원 R, 여기도 외접원 반지름 길이 R, 이렇게 되죠. 자, 이래놓고 여기 두 개를 이은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죠. 현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을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성질, 얘는 100%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자,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 삼각형에 마주보는 편, 얘가 이 삼각형에 마주보는 편이라면 사인 세타분의 AB가 2R이죠. 역시 여기도 사인 세타분의 AB가 2R로 동일해야겠죠. 맞잖아. 사인 세타분의 AB는 2R로 둘 다 왼쪽으로 동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원 두 개가 겹쳐 있어요. 편을 공유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분삼각형, 이등변 삼각형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눈에 한 번에 보일 것 같죠?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안 보여요. 원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비스듬하게 미묘하게 이 삼각형이 빗나가 있게 그리거든.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생각을 잘 안 보여요. 알겠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건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할선 상황이라 좀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BC라 할게요. 문제에서 삼각형 ABD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 이렇게 두고 삼각형 ABC 외접원의 반지름의 스몰 R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길이가 A B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고민도 할 필요 없고 어떤 상황이 있냐 이렇게 돼요. A 대 B는 라지 R 대 스몰 R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B만큼의 삼각형에 있는 양 사이드의 길이 B가 유지가 돼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하시면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뭐죠? 파이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사인 세타분의 A 관계 뭐냐?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B분의 이렇게 되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란 겁니까? 사인 세타는 그래서 우리는 A가 BR 사인 세타 B는 B 스몰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애들을 날리면 A 대 B는 뭐예요? 라지 R 대 스몰 R이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내용들은 특히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응용되는 내용이라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A to G 얘기 한 번만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이 뭐야? 라는 거죠. 코사인 법칙이 뭐니? 라고 하면 뭐 국가 개념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런 사람들 여기 세타고 A, B, C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뭐 어떤 관계 있죠? C 제곱은 A 제곱 B 제곱 4의 B인가에 대해서 마이너스 2AB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지정한 거 아시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코사인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코사인의 세타는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그냥 국가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어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처럼 공부적으로 보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적용할 겁니까? 적용 상황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웁시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항상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U변과 B인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각 두 개의 변 하나가 사인 법칙이었죠.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각 한 개, 변 이렇게. 일단 최근 트렌드 있죠. 2사 수능하고 2, 3 수능에서 둘 다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 잡아요. 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예요. 보통 여기 각 줄 것 같죠? 뜬금없이 여기를 각을 줍니다. 최근 트렌드. 알겠죠? 특히 이사수는
자, 그럼 보시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쫄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여기 있는 길이를 뭐라? x라고 잡고 얘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x제곱은 a제곱 아니 요 세타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해서 확인하시니까 b제곱은 a제곱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ab 2ax 코사인의 세타. 그럼 보통 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돼서 x를 구하는 상황. 이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상황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집니다. 전부 주어집니다. 보통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다 주어지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어디를 세타로 둬야 될지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4, 5, 6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 여기를 세타, 여기를 세타 모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긴 변을 이용할 겁니다. 가장 긴 변을 마주보는 각을 세타로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때요? 세타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법같이 약간 예쁜 숫자들 위주로 나와요. 그럼 코사인 세타 한번 보여볼까요,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5 분의 4, 16, 25, 마이너스 36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어때요?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해서 사라지죠. 그리고 5 얘는 4, 5, 20 어때요? 40분의 5 그래서 이게 8분의 1이라는 되게 깔끔한 숫자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깔끔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두 가지 적용 상황을 보십니다. 각 하나, 변 두 개 나왔거나 세 변의 길이 다 나왔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어디로 가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쓸 나의 기준점을 만드셔야 구형 문제를 안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구형은 수능에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애들이 좀 많은데 6월, 9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 바람에 아이들이 좀 조용해서 특히 문과학생들이 조용해서 뒤통수를 좀 뿌려맞았어요. 분명히 육수처럼 쉽게 나와야 될 부분이 너무 어렵게 나왔는데 좀 이따 올해 나왔던 수능 문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 보시면 진짜 계산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어떻게 응용을 하나요? 두 번째 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말 그대로 그냥 공식을 적용하는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용이라 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냅다 공식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그대로 끼워 맞추는 상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코사인 공식을 쓰다 보면은 이게 약간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미지수가 너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미지수가 다수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한 다수라면 어떤 수냐 3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알겠죠? 3개 정도 나오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계산을 밀고 가서 그냥 계산을 ing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코사인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알겠죠? 보통 얘들아 이 코사인은 도형에서 등장하죠.
도형,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가지치기 하듯이. 이거를 연산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도형 하면은, 도형은 길이가 나오죠. 그치? 길이 하면은 절대값이다. 맞죠? 그러면 길이는 무조건 뭐야? 양수지. 그치? 그러면 도형은 길이고 길이는 양수냐? 양수에다가 최소를 묻고 있어. 그럼 뭘 떠올려야 될까? 그렇지. 산술기압 평균. 이런 식으로 마인드 매핑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그럼 사설에서 나온 문제인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성에서 나왔던 문제고, 여기 우리 보충 프린트 43페이지 21번입니다. 보충 프린트 페이지 43페이지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칠게요. 자, 원이 이렇게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자, 여기 길이가 3, 요 길이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는 B,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코사인의 BPC, 여기에 최소값을 구해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각은 서로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 때 지식, 위에 각이 이분되어 있으니 각의 이분선의 정리를 쓰겠죠. 3대1이니까 밑에도 뭐야? 3대1. 나는 여기 3x, 여기를 x 이렇게 했어요. 반지름 길이가 3x거든. b가 원의 중심이니까. 그럼 여기도 뭐라고 도 3x라고 돼 있거든.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코사인 법칙의 코사인을 쓰려고 하니 여기 길이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도 뭐라? y 이렇게 문자 풀었어요. 그러면 사실 계산을 시작하려고 마음먹다 보니 이 지수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그럼 처음 시작부터 약간 막막한 느낌 들죠. 아씨, 답이 나올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계산을 하라고요. 코사인의 세타는 어때요? 곱하기 3 곱하기 y 3xy. 여기가 9x 제곱에 y 제곱에 x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6xy 분의 8x 제곱에 더하기 y 제곱.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식을 하나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그래서 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돼요? 3분의 4에 y분의 x, 6분의 1에 x분의 y. 자, 보니까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관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수관계 얘들은 길이라서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압 평균 관계, 얘는 크거나 같죠. 어때요? 2루트 a 3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코사인 법칙은 공식을 적용하는 상황밖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단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약에 미지수가 여러 개 발생한다 치더라도 그냥 나는 뚝심 있게 밀고 가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면 어차피 이 미지수가 사라져요. 이게 재작년 수능 있죠. 재작년 수능에 있었던 문제도 똑같고 도전도 똑같고요. 하여튼 미지수가 되게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부터? 코사인 법칙부터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좀 이따 수능에 나온 문제를 응용할 텐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고에는 벌써 떠오를 거예요. 됐나요? 기억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여기까지 하고 한 페이지 넘기면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나오죠. 자,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려면 여기는 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내용적 이해나 수능적 접근을 요구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내용적 이해란 것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 공식 다 있을 때 내용적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정리한 내용은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꺼내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도형은 공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면 머릿속에 많은 이 이론적 내용, 그 다음에 이 도형에 관련된 모든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하나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공식만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되나? 그럼 세 번째, 삼각형 넓이 봅시다. 삼각형 넓이는 총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가장 보편적인 내용 봅시다. 1순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가장 보편적 넓이 구하기.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변과 긴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뭐 A 그리고 B 가운데 스타.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 S는 뭐야? 2분의 1 AB 사인 스타. 기억하시죠? 만약에 내가 삼각형 넓이를 써야 된다 하면 이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는 무조건 그냥 얘를 먼저 꺼내면 돼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제 요 2번, 3번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정리를 하자면 외접원이 주어질 때라 3번은 또 많이 나와요. 외접원이 주어질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볼게요. 외접원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외접원이 있고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를 A, B, C 하고 여기 A, B, C 이렇게 맞추고요.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길이를 R 이렇게 볼수 있게 삼각형 넓이는 뭡니까 하면 4R분의 ABC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오나요 선생님? 그냥 사인 법칙 써서 그래요.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분의 A가 2R이죠. A는 2R.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가 뭐죠? 2R분의 A 나오죠. 요거를 가지고 그냥 뭐예요? 1번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쓴 거예요. 그냥. 알겠죠? 내접원이 주어질 때 요것도 여러분 중학교 기하하면서 다 아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이 되어 있다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죠?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스모라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의 합을 전체 삼각형 넓이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 S는 어떻게 되지?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쓰죠. 자, 네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꼭지점의 좌표 3개가 주어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발끈 공식이죠. 신발끈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3개의 점의 좌표가 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x1, y1, x2, y1, x3, y2. 자, 그러면 이 넓이 S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점을 세로로 세우죠. x1, y1, x2, y2. 그래서 외워두세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두세 주 만에
이걸로 내가 까먹어서 잘 적용이 안 되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방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또 대각선 우측 아래로의 곱의 합에서 대각선 좌측 아래로의 곱의 합을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 X는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어때요? x1, y2, x2, y3, x3, y1 이런 데서 빼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는 x2, y1, x3, y2, x1, y3. 그래서 얘들을 뺀 거에 절대값. 이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원점을 지낼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고, 원점 O에 대해서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S는 위에 있는 거 쓰면 간단하게 2분의 1의 절대값에 AD-BC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되게 유용하고,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은 미적분에서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식이 되게 많죠. 자, 마지막 5번째,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요. 자,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을 구하는 방법이 보여드릴게요. 보통 헤론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집니다. A, B, C.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P가 P,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S 넓이는 어떻게 돼요? 자, P-A, P-B, P-C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거를 왜 우리가 알면 편할까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기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교재 문제로 보실게요. 중복되니까. 자, 우리 교재 문제 보시면 201페이지 25번 보세요.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교재 문제인 25번 문제를 볼게요. 201페이지 25번.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세 변의 길이가 5, 6, 7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5, 6, 7. 이 안에 원을 오린답니다. 원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게끔 오릴 때의 그때 원의 반지름 길이는 뭐냐 하면, 원의 넓이가 이렇게 오릴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오릴 수 있죠. 최대로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접하게끔 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봐, 이겁니다. 그러면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의 넓이, 그쵸? 2분의 R에 뭐?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여기에 있는 애가 삼각형 넓이 되면 되죠. 근데 FM으로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그러면 코사인 세트하고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수원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알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그러면 사인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넓이를 여기 딱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내용으로 씁시다. 우리가 P 값이 뭐죠? P는 2분의 5 더하기 6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9죠, 9. 그럼 우리는 요 넓이가 어떻게 돼요? 루트에 P 9 6 빼기 5 6 빼기 6 6 빼기 7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가 3은 바깥으로 빠지고 여기서부터 어때요? 4, 4, 2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뭔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겠죠? 뭐 계산하시면 이게 6루트 6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6루트 6 나올 거고, 여기는 내가 또 9R이니까 반지름 R은 뭐예요? 3분의 2루트 6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됐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는 머릿속에 간직하는 게 정말 이득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3분 걸릴 시간을 많게는 뭐 10초대 또는 이제 1분 안쪽으로 이제 계산 과정을 줄여드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구형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할 사각형 넓이에 대한 공식 두 개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이게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발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공식이 머릿속에 없는데 문제를 풀려면 풀리겠나? 절대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공식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각형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봅시다. 됐나요? 쉬어도 되죠? 자, 사각형 넓이 첫 번째는 우리가 평행사변형 넓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 넓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A, 여기 B, 여기를 세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왜 어차피 평행 이렇게 세타입니다. 반으로 자른 이 넓이 같은 거 알죠? 그래서 요 평행사변형 넓이는 뭐니? 하시면 그냥 2분의 1 AB 사인 세타 몇 개? 두 개에서 AB 사인 세타 하는 거 외워야겠죠? 두 번째, 대각선 길이와 대각선 길이 두 개랑 그 다음에 끼인 각의 값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각형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생긴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대각선 길이가 A, 여기에 대각선 길이가 B, 그렇죠? 여기를 A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있는 끼인 각을 세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결과를 써주자면 여기 있는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왜 그런가요? 해서 원리를 알려드리자면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기에도 평행한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평행, 여기도 평행,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행선이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 길이 그대로 A가 유지되죠? 평행선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평행선 길이 그대로 B로 유지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이 세타 맞고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여기 세타가 똑같이 여기 세타. 그럼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 뭐죠? AB 사인 세타. 근데 어때요? 요 넓이 같고 요 넓이 같고 요 넓이 같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죠. 그러면 요 하얀색 부분은 전체 평행사변형의 반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원리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사설에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강대 모의고사 K에서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강대 모의고사 K에서 이거 응용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럼 대성에서도 이런 문제를 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서 응용되냐?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받으세요. 아직까지 평가원은 사각형 요 넓이에 대해서 대각선 넓이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 프린트 29페이지 7번을 봐주세요. 보충 프린트 29페이지 7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살짝 접혀요. 여기가 이렇게 접혀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 반원이 이렇게 접힌 모양처럼 생기겠죠.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대각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되고 있죠. A, B 그 다음에 여기 O, C하고 여기가 E, B 이렇게 된다 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잘 보여주세요. 현재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 얼마나 했죠? 3이라고 했죠. 반지름 길이가 3. 그럼 요 길이도 얼마? 3.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예요? OD 길이가 얼마? 1이라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는 ED라는 호 있죠. 이 호에 대해서 요렇게 그은 원주각, 요렇게 그은 원주각이 어때요? 똑같지? 자, 여기 맞겠죠. 3, 3. 얘랑 뭐예요?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도 동일하게 뭐예요? 1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AD의 길이, 여기는 요만큼 요 놈의 길이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길이 A, 이 길이가 뭐니? 하면 여기 있는 각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각을 세타라 잡고 필요한데 요 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사각형 넓이가 뭐라고 주어져 있죠? 3분의 8로 주어져.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2분의 1 대각선 길이 4, 대각선 길이 4 사인의 1인 각 하면 3분의 8 루트 5. 그러면 사인 세타가 뭐죠? 3분의 루트 5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뭘로 구했어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은 1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제곱 제곱 합하면 1이니까. 그럼 이제 끝났죠. 우리는 두 병과 비인각에 대한 단수가 나왔으니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A 제곱은 3의 제곱에 1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3 곱하기 1 코사인 세타 3분의 2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계산하면 여기 6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이 6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10-A제곱의 제곱하시면 16이겠죠.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는 사설에서는 자주 응용돼요. 단 여러분들의 평가원에서 아직 나온 적이 있느냐? 아직은 없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됐나요? 됐어요?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가장 프로필 사진과 싱크로율이 100%인 사진이 저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나 실물이나 100% 싱크로율. 아무리 고정을 하더라도 똑같이 됩니다.
제어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이야기, 보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봅시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평가 문제는 보조선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필수적으로 평가원에서는 얘를 굳게 만들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그을까 하는 나의 기준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어버릴까? 그런 기준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대충 비슷하게라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서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원 또는 원의 일부 있죠. 원의 일부라고 하면 반원하고 4분원만 의미합니다. 그 외면 잘 안 나와요. 부채꼴은 안 나와요. 4등분된 원. 얘들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문제풀이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지름 길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제풀이의 방향을 띄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의 결과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입니다. 보조선 딱 그은 결과가 반지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지름을 그을까 하면 원의 중심으로 곱하고 특이점의 보조선 분 선생님, 특이점이 어떤 점을 의미할까요? 라고 하면 교점. 두 번째는 접하는 접점. 세 번째는 특수감이 발생하는 것.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러면 이 예시를 가장 많이 드러내주는 게 우리 교재로 보면 교재에 있는 실력 연습 문제 17번 문제고요.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실력 연습 문제 17번을 하시고요. 프린트로 보면 요거 2023년 3학년들 때 2022년이겠죠. 2022년 9월 문제사 13번 문제.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좌절을 맛보게끔. 자, 책으로 보면은 우리 책 교재는 실력 연습문제 17번. 프린트는 그냥 몇 페이지 넘기면 돼요. 이게 내가 프린트라고 나와있죠. 거기서 좀 넘기다 보면 2022년 9월 제일 마지막부터 보면 나와있죠. 2022년 9월 13일. 자, 봐요.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얘가 AC와 CD의 곱이죠.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나와있고 그림만 딱 보자면 이렇게 나와있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C 길이가 얼마? 4. 그 다음에 ED 길이가 얼마? 3. 여기를 이렇게 줍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반원이 등장했고 원이 등장했죠. 제가 아까 전에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하는 기준에서 뭐라 했습니까? 외접원이 나오면 뭐부터 쓴다? 사인 법칙입니다. 자, 왜냐면 내접하는 사각형 모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각오는 하겠죠.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한데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내가 어떻게든 구하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가 R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BD의 길이는 BO의 길이는 뭐야? R-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도 막곡지각이야. 4분의 3 파이. 자,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나니까 뭐 하나만 그으면 뭔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뭘까요? OD가 비어있잖아. OD가. 여러분들 OD를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하니까 여기가 뭐야? R이거든. 그러면 여기 한 문자로 다 정리된 거 보이시죠? 뭐 쓸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때? R의 제곱은 R-4의 제곱,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4, 3루트 2,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R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C 길이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각을 구해서 사인 세타분의 AC가 뭐다? R 하는 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또 첫 번째 보조선의 룰은 원이나 원의 일부, 즉 원이나 반원, 4분원 등장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반지름 길이를 이용하자. 중심으로부터 보조선 긋자. 그래서 보조선 결과가 반지름 되게 하자. 그래서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거 그러면 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원이 나와야 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맞죠? 이 보조선을 긋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원이나 원의 일부분들이 다 등장을 해야 돼요. 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기보다는 얘는 원이 등장하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보조선의 룰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보조선의 룰. 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평가원 문제에 적용되어야 할 보조선의 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조선의 룰은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보조선을 그어줘요. 제일 중요한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에다가 완전 예능 평가원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보조선을 그을 때 떠올려야 할 룰입니다. 근데 내가 막연하게 보조선을 그어야겠다 하면 그냥 직각 삼각형이 되겠다 보조선 그으면 돼요. 자, 왜 직각 삼각형이 되겠고 보조선을 그을까 하는 룰을 써주려면 첫 번째는 닮음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벽면에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붙여있는 상황이에요. 직각 부분이 강하게 붙여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여기도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얘가 어때요? 이렇게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을 써요. 알겠죠? 그럼 여기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동글뱅이면 얘는 x 동글뱅이가 되기 때문에 얘랑 서로 무슨 관계가 돼요? 닮은 관계가 됩니다.
됐죠? 여기 닮은 B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응용될까요? 얘는 삼각함수 활용보다는 지수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됩니다.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그때 이런 예시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알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원이나 반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중학교 지식이 있어요. 뭐예요?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또 지름이 곧 빗변인 삼각형. 얘가 곧 직각삼각형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응용해서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보통 요거는 되게 잘해요. 얘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원을 보고는 빗변을 딱 지름으로 설정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상황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반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잘려있다 하면 세타야. 이해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뭔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를 2R 코사인 세타 표현을 하거나 얘는 뭐야? 2R 사인 세타로 표현하겠다.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들이 붙어있는 모양을 보고 이렇게 원을 유추하는 상황이죠. 이게 중요해요. 직각삼각형들이 붙어있는 상황을 가지고 원을 추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맞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유추해야 돼? 원을 추론하셔야겠죠. 그 원을 추론하셔야 돼요. 또 외접원이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뭐 쓸 수도 있고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접 사각형 성질을 쓸 수도 있겠죠. 마주보는 가게 합이 180도고 쓰거나 아니면 사인 법칙. 됐죠?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뭐 교재에도 있지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기 문제 보죠. 26번 문제. 26번을 다가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자면,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넓이로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ABC. 그래서 팁 하나를 주자면, 여기는 요 FE 이 길이 있죠.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게 직각이 맞죠? 이렇게 먹을 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맞붙어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추론?
왜 저번에 이렇게 출근할 수 있나요? 제 말 이해되셨죠? 됐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뭐 사인 법칙 쓸 수도 있고, 요각과 요각의 합이 뭐야? 180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요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야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보충 프린트도 있습니다. 보충 프린트를 보시면 보충 프린트의 페이지는 13페이지 3번. 요거 문제 보이시죠? 맞죠? 여기서 지금 뭘 구하래요? QR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뭘 유추해야 될 것 같아요? 직각 삼각형 두 개 맞붙어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원을 이렇게 유추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냥 풀어볼까요? 자, 지금 어때요? 그리고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10분의 6이죠.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는 10분의 6, 5분의 3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는 외접원의 여기가 뭐예요? 지름이죠. 6이란 놈은 뭐예요? 2R이에요, 2R. 그쵸? 자,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QR 한 개. 뭐가 됩니까? 2R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문제에서 QR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6 곱하기 5분의 18. 됐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준 삼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됐나요? 그럼 보조선으로 왜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할까? 두 번째까지 이유를 썼으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를 쓰고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각삼각형 되게끔 왜 보조선을 그을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 바로 쓰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직각삼각형 만들면 뭐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죠. 활용하려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었다고 바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 직각삼각형 안에서도 뭘 활용할지를 고민해보세요. 또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색수각에 비리비리를 쓸 수 있어요. 특수각 기립비는 여러분들 1대 루트 3대 2 이런 거. 그쵸? 1대 1대 루트 2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 특수각은 뭐 3분의 8, 4분의 8, 6분의 8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 전에 우리 계속 들었다 말았던 2022년 6월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볼게요. 이거 얘들아 2022년 6월이죠. 가장 학생들이 많이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그 AC와 CD의 곱을 구하라는 거 보이시죠? 자, 보통 있잖아. 여기가 4거든. 여기가 아까 뭐가 했어? 3루트 2. 여기는 몇 도야? 4분의 8이죠. 10명 중 9명들은 다 어떻게 CD를 구하는지 아니? 두변과 B인각 주어져 있죠. 그럼 뭘 쓸까요? 코사인 법칙을 써버려요.
근데 이 중에서 좀 깨어있는 학생들은 특수각을 발견했단 말이야. 4분의 파이 45도네. 그럼 나는 직각 삼각형 되겠고 보조선이 그거 봐야겠다 하면 1대1대 루트 2죠. 그럼 여기 길이 얼마? 2루트 2. 여기 길이도 얼마? 2루트 2. 그럼 여기는 루트 2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제곱 하면 여기는 얼마? 루트 10 하면 CD의 길이는 굉장히 쉽게 나오죠. 이게 왜 일석이조냐면 여기 있는 각에 대한 단서도 나옵니다. 사인 세타는 뭐야? 루트 5분의 2. 그쵸?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필수거든. 근데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비로소 요 과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보조선 하나로. 알겠죠? 되나요? 이 보조선을 긋지 못하면 코사인 법칙에 또 여기서 못 쓸 거야. 코사인 법칙을 또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때부터는 약간 계산이 길어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보조선을 직각 삼각형에 되게 그을 건지에 대한 기준 확실히 하자 그 말이에요.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은 도형의 극한이 있죠.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왜? 정권이 레임덕이었잖아요. 평가원이 눈치를 안 보고 란 말이에요. 야, 드디어 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내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평가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래 된다고요, 그냥. 왜? 터치를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가 있니? 대통령이 종류가 누가 있어?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6평은 지금 출제가 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 교수진 뿌리고 평가는 준비를 할 텐데 아마 올해 평가는 눈치를 보지 않고 출제할 가능성이 크다. 왠지 6평에 과거에 안 나왔어. 과거에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왔던 유형들이 빈칸형 추론, 맞죠? 기억 문제도 판단성 문제, 고용의 극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에 교수들은 그런 걸 해야 변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2편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조선의 룰 2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마지막 보조선의 룰 2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랑 한번 엮어서 진행을 할까 해요. 자, 세 번째 보조선 룰인데요.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 써야겠다. 문제 띄울 거예요. 평행선, 보조선, 보조선. 여러분, 평행선을 그었을 때 등장하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등장 단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동의각. 그 다음에 억각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을 보조선을 그으면 동의각이나 억각이 등장해요. 그래서 동의각, 억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그립니다. 두 번째는 평행선을 긋게 됐을 때 닮음이 발생합니다. 닮음선.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알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죠. 그 다음에 이 예시를 교육청 문제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됐나요? 각의 이등분선을 증명해본 적 있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증명.
A, B, C. 요거 증명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길이야 뭐 하게끔 평행하게끔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연장해버립니다. 그럼 얘랑 얘랑 어때요? 평행하죠 지금. 그쵸?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뭐야? 동이각. 그쵸? 요 각과 요 각이 뭐야?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됐어요? 닮음이죠.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뭐가 됐어요? 2가 됩니다. A 대 B는 뭐야? C 대 D의 닮은 관계가 됐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러면 실제로 어렵게 나왔거든요. 엄청. 교육청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실력 연습 문제. 제가 한번 보세요. 자, 약간 어렵게 나왔던 난이도고요. 요 18번 문제. 요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문제 되나? 자, 요 문제의 단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AB의 길이는 2야. AC와 BD가 뭐한데? 평행한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직각 모양 돼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평행선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뭘 활용할 수 있어? 동의각. 여기 있는 각이 여기 있는 각이랑 어때요? 똑같아져 버리죠.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AB를 뭐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H. 그쵸? 그 다음 AC 대 뭐가? BD가 또 BD. 요 AC 대 BD가 뭐야? 1대 2라 닮은 비를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되게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봐요. 현재 모르죠? 여기 길이를 내가 몰라. 지금 구해야 될 값이 x, a의 AC를 x로 할게요. 문제에서 AC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얘를 x로 합시다. 그럼 얘가 닮은 비가 1대2니까 요거 뭐예요? 2x죠. 봐, 뭐 쓴 거야? 닮은 비 이용하고 있잖아. 그 다음 동의각 이용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얘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했을 때 여기는 어때? 2분의 1이죠.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때요? 이거 1대 여기도 2가 돼야겠지. 요 길이 얼마야?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게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스몰 r이죠. 맞죠? 그 다음 뭐예요?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래? 라지 r이죠. 그러면 ABC를 내가 파란색 삼각형으로 체크할게요. 자, ABD를 제가 주황색 삼각형으로 둡시다. 자, 이거 좀 많이 어려웠단 말이죠. 잘 봐요. 그러면 각을 웬만하면 구하기 쉬운 애로 찾는 게 더 좋겠죠. 여기서 각이 구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면 뭘까요? 직각 삼각형이 될 때의 각을 의미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세타를 뭐로 잡는 게 좋을까? 여기 각이죠. 이 동의각이 되는 얘. 그러면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잡을게. 세타, 그리고 세타.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나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어떻죠? 똑같죠? 그럼 여기가 어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 삼각형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 삼각형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때요? BC와 뭐가 나와? AD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울까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 봅시다. 사인의 세타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어차피 뭐야, CAB라고 나와 있습니다. 값이. 맞죠? 근데 시험에서는 친절하지 않게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친절하게 CAB라는 각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세타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사인의 세타분의 뭐 BC 한 거는 B 스몰 되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주보는 변의 길이 뭐 AD 하면 얘는 뭐예요? 2 라디안. 그럼 여러분 BC의 길이가 뭐죠? B 스몰 r 사인 세타. AD의 길이는 2 라디안 사인 세타.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4 라디안 사인의 세타에서 제곱 세타죠. 거기서 뭘 뺀 거?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래 그거 뺀 게 뭐가 된대요 지금? 51이다 하고 나와 있잖아. 느낌 오시지? 결국 뭐예요? AD 제곱했어.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뺀 거라. 알겠죠? 그래서 최종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AD의 제곱에서 BC의 제곱을 빼면 이게 51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면 뭐 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 자, 요는 뭐야? 이거 제곱에 요거 제곱이죠. 이거 제곱 뭐야? x제곱에서 뭐 빼면 돼? 4분의 1 빼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되거든. 뭐 BC의 제곱하시면 x제곱에서 4분의 1을 뺀 거에다가 뭘 하면 돼요? 2분의 3의 제곱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AD의 제곱은 뭐 하면 돼요? 이거 제곱 맞죠? 하고 요거 제곱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까 전에 뭐였어? 요 놈의 몇 배? 2배였지. 제곱하면 얘는 몇 배? 4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3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하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얘를 4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AD 제곱을 4x 제곱에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그죠? 거기다 뭐 더하면 돼요? 3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하잖아. 요 길이 제곱은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을 4배 해야 요 길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에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2죠 2. 얘는 뭐지? 8이죠. 그래서 우리는 8 마이너스 2 한 게 얼마? 55 6이죠. 3x 제곱이 얼마요? 45. 최종 x 제곱은 얼마? 15. 이렇게 풀면 되죠. 답은 15야 15. 알겠죠? 모든 게 이 평행선 하나로 뭐한다? 기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에 대한 평행선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알겠죠? 여기가 동의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조선의 룰. 아직 하나 남았어요. 세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보조선의 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좀 쉬었다 할 거예요. 쉬어도 되나요? 또 오늘은 도형의 A2집입니다. 오늘 하루로 도형 끝내는 거예요. 아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얘들은
이게 원리나 원칙을 여러분들이 막 파악하는 그게 아니라 그대로 머릿속에 내용적 지식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적용할지만 순수하게 찾아보면 돼요.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 안 그어지네? 직각삼각형 되게 만들어볼까? 사인 법칙은 어떻게 써볼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이것들을 천천히 고민하면서 적용하다 보면 되게 언젠가 도형이 한 번에 공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면 웬만큼 도형에 틀린 애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도형은 한 번 정리해놓고 계속 꺼내 쓰는 용도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보조선의 룰 네 번째만 이야기합시다.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죠.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을 보조선으로 그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예시를 두 개 하나 들어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통은 있잖아, 삼각형 이렇게 돼 있지. 여기 3 이렇게 나오고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고요.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근데 머리에 기준이 제대로 선 학생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수직 이등분선을 내렸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구나. 직각 삼각형의 코사인 값은 3분의 1. 저희 코사인 세타를 3분의 1로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안 쓰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작년 6월 모의고사에 애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실수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보겠습니다. 교재 필수 확인 문제 대표 유형 9번 한번 봐주시네요. 자, 이 대표 문제 9번 요거 있죠. 조금 이렇게 작아도 이거 한 개 이렇게 확장이 이게 그거거든요. 잘 봐요. 여러분 책을 보고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뭐야? 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으면 각 B랑 뭐야? 각 C가 같다는 거죠.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인 A 대 사인 B가 몇 대면 얘는 어때요? 2대 3이 되겠죠. 됐나? 그것은 동일하게 뭐야? A 대 B가 2대 3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외접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각 B와 각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랍니다. 됐나요? 여기 어때요? A, B, C 했을 때 길이가 2대 3대 3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내가 2x라고 쓰고 3x 이렇게 두는 거죠. 당시에 많은 학생들 중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아이들 대다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타를 어디로 잡았을까? 여기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썼을까요?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그게 아니라 센스 있게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뭐해? 수직 이등분선을 먼저 그어요. 그럼 여기가 x니까
여기 세타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요? 3분의 1이죠. 사인 세타는 얼마요? 2루트 2x 아니? 그쵸? 그래서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바로 구했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3x, 그게 얼마? 반지름 길이가 얼마요? 외접원 넓이가 9파이라 했으니까 R은 얼마? 3이죠. 3. 그럼 2R 하면 얼마? 6 하면 되겠죠. 3x가 결국 뭐야? 6에다가 3분의 2루트 1을 하면 4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2x는 뭐예요? 3분의 8루트 2.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 ABC 넓이 뭐하면 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2분의 1 어때요? 3x 4루트 2 2x 3분의 8루트 2 사인의 세타 3분의 2루트 2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하고 정리하시면 9분의 64루트 2하고 답이 나와요. 알겠죠? 이게 작년 6월 문제인데 여기를 세타로 잡지 않고 여기를 잡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됐나?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어볼게요. 다음 마지막 하나는 2021년에 나왔던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교재 실력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여기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문제에서 나와있죠. 코사인 세타 얼마라고 나와있나요? 4분의 1하고 나와있죠. 8분의 1이고 8분의 1 됐나? 그러면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수직 이등변선을 내려보고 됐죠? 4에서 코사인 세타면 여기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죠. 그쵸? 여기도 얼마? 2분의 1 되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요? 4죠. 5에서 1 빼니까 이 길이 같지? 여기도 얼마? 4가 되겠죠. 이 이등변 삼각형 나왔지? 뭐 하면 돼요? 수직 이등선을 끄면 되죠. 됐어요? 수직 이등선을 내려보자. 그러면 DE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DE 사인 세타 하는 게 높이다 하고 계산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요 큰 삼각형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보세요. 삼각형 ABC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BC 제곱이 뭐가 돼요? 여기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코사인 세타 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알겠죠? 그러면 BC 길이 나오거든요. BC 길이 6 나와요. 여기 3이거든요. 알겠죠? 여기 길이 얼마야? 루트 7이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그냥 DE에다가 뭐 하면 돼요? 사인에 세타 한 게 얼마? 루트 7 이렇게 나와요. 사인 세타는 뭡니까? 8분의 3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쉽죠? 6월 모의고사 13번
오지게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되게 여러분들 착실해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뭐부터 그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직 이등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직각 삼각형 구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나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한 선분 길이 표현으로 정리를 하죠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뒤에 있는 내용 분할선 상황부터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